자, 이번엔 시청자 제보 시간인데요. 한 집주인에게 150가구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요? 150가구의 전세금을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네, 이 세입자들이 근저당이 잡히는 건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했던 것은요. 바로 전세 특약 조항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세 특약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조용하던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세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6개 빌라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시청자 제보에서 출동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김한준 씨는 신혼살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해 2월 이곳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신혼살림 준비해가지고 이거저거 다 갖춰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 집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때문에 행복한 신혼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심지어 결혼의 위기까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혼위기까지 갔었으니까 진짜 매주 대전 내려오면서 막 달래고 지금은 끔찍하다.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었지만 현재는 무기한 보류한 상태. 피해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을 했지만 김한주 씨처럼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사람 무려 150여 가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7,500만 원이고요. 작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도 있고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까지가 8천만 원? 이웃 빌라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선희 양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전세금을 모두 잃게 됐기 때문입니다. 많이 속상해하시죠. 어머니 많이 속상해하시죠. 자기가 와서 막 진짜 확실하게 하고 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나 혼자 보내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많이 속상해하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물주인은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몇 주간 전기와 가스 없이 생활하기도 했다는데요. 전기가 끊어진 집도 있고 정화조가 막혀가지고 세입자가 정화조를 직접 뚫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인터넷 저것도 지금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저 지금 반복하고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해가지고 공공 그 비를 다 내요.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요. 관리비라고 줬는데도 그 돈도 제대로 안 쓰고 이 운영되는 거 다 깨버렸던 거죠. 150세대잖아요. 관리비 5만 원씩 받으면 얼마예요? 한 달에 450만 원이에요. 정체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 매일같이 모여 대책을 논의해보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계약한 빌라는 왜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동시에 6개 건물을 올려가지고 동시에 분양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개씩 했는데 근저당 잡든 전세를 잡든 해가지고 건물 다시 헐값에 또 사고 그걸 다 리모델링해서 또 분양을 하고 차익을 계속 그렇게 남겨가면서 건물 불리는 장난을 했던 것 같아요. 남의 돈 가지고 올리고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건물에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갑자기 막 부동산 시장이 막 얼어붙은 데다가 그런 게 사람들이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랬습니다. 건물주인은 대출을 받아 건물수를 늘려갔다는 건데요.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불려가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솔직히 의심을 했죠. 의심 안 하면 말이 안 되고 학기 능력이 없는 거는 모르지. 네,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았는데도 이들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확인했어야 됐는데. 부동산 중개사도 그렇고 그렇게 걱정되니까 우리가 특약을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4월 30일까지 근저당권 말소해 주지 않으면 전세금 전액 반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믿었던 거죠. 이들에게 비장의 카드로 보였던 것이 바로 전세 특약. 지켜지지 않을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면 자꾸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방을 빼려면은 다른 사람 구해서 나가라든지 오히려 반협박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딱 동시에 그러나 처음부터 특약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 그때부터 얘네가 특약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명현 씨도 건물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건물주 자신이 건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추후 유령 회사인 것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건물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연락을 시도해봤는데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제작진 또한 건물주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수소문 끝에 찾아낸 건물주의 집.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건물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앞집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사세요 지금? 사람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저는 그냥 강아지 갖고 계신 애가 있어요. 네. 사진 들어오시는 거 말하는 거. 네, 이번엔 당시 계약을 중개했던 부당선 중개업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영업 중인 듯 보였지만 굳게 닫힌 문.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사실 MBC 방송국인데요. 혹시 아시죠? 그 얘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선생님. 부도로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고 설사 책임져 주겠다는 거를 써줘도 또 아니면 공증받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증받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아니면 근저당 금액을 감소하기로 채권 채구액을 감소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나마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 전세 만료 기간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그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그 법원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지급 명령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 올겨울 이 고비가 가장 걱정이라는 세입자들은 오늘도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예, 전세 물량은 없고 전세금은 점점 높아만 가고 거기다 이 전세 보증금 날리는 피해 사례는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 또 고시생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의 빌라들 중에서 몇몇 개가 이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것이 있어요. 또 이곳에 이제 입주를 했던 세입자들은 전혀 어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 당시에도 불법 용도 변경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요, 집주인을 소환해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특약 사항이라고 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화면을 보니까 이 특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특약을 쓴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계약서에 써 있는 특약은 유효하고 그 특약의 내용대로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건물 주인이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고요. 집주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압류로 인해서 얼마나 빚이 있는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서 일반적으로 저당을 말소해주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날과 동시에 말소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그 이후에 말소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사실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 많이 짚어봤습니다.